옷이 똑같네요, 지난 영상이랑. 맞네. 아니,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네. 아, 네. 저 말씀하시나요? 아, 저요. 피디님은 안 보이잖아. 그 지난주 저희 또 제주도 갔었을 때 제주 반도체로 들렸잖아요. 그렇죠. 영상에서 이제 뭐 슈퍼사이클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네, 주식에서의 사이클은 대체 무엇인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초보자 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딱 말씀을 그럼 제가 드릴게요. 주식시장에는 섹터가 있고 테마가 있잖아요. 섹터라고 하면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뭐 2차 전지 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이렇게 섹터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1조 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1조 원의 돈이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골고루 들어가는 장세가 있는데 질이 좋은 장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질이 좋은 장세가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이 한정적인 1조 원이라는 돈이 하나의 섹터 안에 아니면 두 개의 섹터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시장이 막 올라가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여기로 들어가니까 몸집이 큰 애들이 주도해서 나 대장이야 하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이 한정되어 있는 돈이 여기로만 들어가니까 소외를 받아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걸 보고 하나의 이제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섹터의 순환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 돈이 이렇게 하나씩 순번을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시장의 순환매, 섹터의 사이클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누가 얼마나 더 빠르게 다음 섹터를 발굴해내고 찾아낼 수 있냐가 실력이 되겠죠.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좀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거로 들어가는데, 종목이 움직일 때는 얘가 왜 움직이는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언론에서부터 아니면 어떤 리포트가 나오면서 얘 좋대, 얘 뭐 이런 호재가 있대, 어디랑 연결되어 있대 이러면서 얘 이제 상승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이슈가 나와요. 그러면은 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게 좋다네? 그래서 주식을 보는데 막 움직여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어요? 따라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막 올라가니까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은 안 움직이니까 거기서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미 수익이야, 안 움직여? 그러면 던지면 돼.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종목이 움직이는 사이클. 그래서 대부분의 코스피나 코스닥에 있는 수천 종목들이 다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데, 이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이슈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 우리 뭐 이제 감기에 대한 진단키트도 있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단키트가 부각이 돼요.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도 아무런 이슈가 없었고 무관심했던 건데 코로나 백신, 거기에다가 마스크, 손 소독제, 그 다음 온라인,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뭔가가 올라갔다가 관심을 잃어버리면 또 뉴스에서 막 이게 좋대 그러면서 올라가고, 이런 게 하나의 사이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이클이 한 몇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테마의 사이클이 있고 섹터의 사이클이 있는데, 테마는 정말 많고요. 섹터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뭐 5G, 반도체, 완성차 쪽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바이오 쪽을 볼 수도 있는 거고, 화학 쪽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돌고 있는 사이클이 어떤 게 있고 앞으로 혹시 기대하는 사이클? 지금 역시 그 섹터의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반도체 쪽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허브경제 TV 포트폴리오에도 반도체 종목이 2종목 정도 있잖아요. 그게 수익 중이죠. 그리고 그 2종목이 수익 구간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안에서 반도체 섹터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반도체가 죽으면 시장이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를 필두로 지수를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풍제약, 시젠 이런 종목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분들은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꿈을 가지고 올라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거품이 껴요. 바이오는 실제로 거품이 끼는 거고, 지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즌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공장 짓고 공급을 계속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라고 해도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결국 반도체를 봐야 되거든요. 이제 슈퍼사이클 시즌이 끝나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붙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그 시기, 그 타이밍,
아니면 그런 우려감이 붙는 시기가 한타임 반도체 섹터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저는 반도체 섹터는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일단은 2021년은 명확한 테마는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늘 얘기했던 테마. 어떤 테마입니까? 뭐 대선 테마죠. 오케이. 아니, 한결같네. 2021년은 어쩔 수 없이 대선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화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반도체 이제 제품을 막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제품이 막 쌓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쌓여 있는 그 재고가 막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100개의 제품을 쌓아놨는데 어느 순간 50개가 되니까 이거 모자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겠죠, 공급을. 그러면서 호황이 오는 거예요. 설비 투자가 되면은 뭐 단가, 생산량이 증가가 되고 주가 상승하고 이익 상승하고 회사 올라가고. 지금이 딱 그 시즌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보면은 과잉 공급이 되는 시점. 그러면 다시 불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막 잘리고. 제주반도체가 2021년도 고성장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저희가 그 종목을 지금 한 80% 수익 구간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가져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제주반도체는 워낙 많이 언급을 해드려서 어떻게 보면 주력주 중에서 오픈이 된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못 따라 들어가죠, 지금. 그만큼 미리미리 앞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섹터를 매집을 하고 가져가게 되면 그 섹터의 고점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0%가 더 보신다는 거고. 그쵸. 근데 이제 뭐 100%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손이 좀 떨리거든요. 아, 이거 팔아야 되는데 분할매도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지. 사이클 말씀하시다가 슈퍼 사이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냥 사이클과 슈퍼 사이클의 차이는 뭐예요? 수요가 마구잡이로 막 늘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이걸 원하는 그 시기. 근데 공급할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기업들이 돈을 투자해서 공장 짓고 생산하고 막 만들어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떨어져. 그런 걸 보고 이제 슈퍼사이클 시즌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가 네. 그렇잖아요. 대만도, 미국도, 중국도, 네. 일본도, 한국도 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장이 멈추고 있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지금 막 투자가 들어가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 2년, 3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그 이후부터는 과잉이 시작되면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런 그쵸. 하나의 주기 파동을 그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슈퍼사이클은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가는데 그 반도체 따라서 다른 것도 간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거는 뭐 2년 주기로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거는 4년 주기, 어떤 거는 10년 주기라고 하는데, 그 모든 주기들이 웬만하면 다 비슷한 영역대에 들어오는 거, 이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야 돼요. 일단 눈 감고 빨리 사야 돼요. 일단 눈 감고 뭘 타죠? 지금 빨리 사야지. 지금 사야 돼요. 안 네. 돼요. 그러면 애들 네. 막 신용 끌어다 쓰고 막 그거는 안 되고. 카드론 받고 그러니까 안 안 되고. 돼. 지금 사야 돼요. 중요한 시기다. 네.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인플레이션 이슈 붙어가지고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았는데, 지금이 인플레이션 국면이 아니에요. 지금 시기는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유동성 시장에서 리플레이션 국면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회복에 대한 그 키워드가 붙어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붙을 때에는 예전의 인플레이션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 정도 돈이 풀려본 적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차후에 인플레이션 이슈 붙으면 슈퍼 인플레이션 이슈가 붙어요. 그럼 그때 되면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뿌린 돈을 회수를 해가겠죠.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지만 지금은 어설픈 인플레이션 이슈 아니죠. 리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혹시 트레이더 분들은 사이클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예상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하죠. 근데 그게 내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단기 투자자냐, 스윙 투자자냐, 중장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쵸? 맞습니다. 단기 투자자라고 하면 굳이 뭐 그런 걸 예측할 이유가 없어요. 뜨거운 섹터 안에 뜨거운 종목에서 놀면 돼요. 그 말은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돈이 들어간 주는 섹터에서 그냥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스윙 투자자도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 볼 거면은 조금 길게 가는 거, 몇 달 동안 보는 거. 예, 중장기 투자는 다르죠. 예, 중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섹터를 봐야 되고 그 다음 사이클을 예상을 해야 되고 매크로 환경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짧게 영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중장기 투자에 대한 영역 자체는. 뭐 요거를 이제 딱 압축시키면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달이 되면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름 되면 에어컨이면 봄부터 움직이는 거. 이런 이사님이 원래 파세코, 파세코라는 종목을 스윙으로 나가자고 했는데 제가 잘랐어요. 파세코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14,500원에. 14,500원 나가자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배 올라? 80% 올랐나? 지금 2만 얼마거든요. 80 거의 한 80% 나갔어요. 그래서 이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이사님, 제가 이 영상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눈빛으로 보내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시즌별 이런 것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뭐 대선 같은 것도 하나의 파동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그쵸. 5년에 한 번씩 오는 그 파동들. 네. 그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선 사이클은 봐야죠. 이제 이런 기회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시즌인 거고. 그렇게 사이클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잘 크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두 개가 교집합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 그런 게 구분이 되나요? 그럼요. 어떻게 구분을? 근데 성향에 따라서 다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이 많고 바쁘고 나는 주식 투자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싶어요. 그러면 발굴을 해내야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넣어두고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조금 뭔가 내가 주식으로 부수입 수단 자체를 그 파일을 키워가지고 뭔가 더 창출해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섹터별 종목도 선정을 해가지고 사이클별 매매도 해야 되고 테마별 순환매 매매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평범한 직장인 분들께서는 그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시려면 하루에 못해서 5시간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때 말씀하신 공부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언제나 그렇게 해요.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보면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잃어도요, 능력이 있으면 버는 게 주식 투자예요. 잃어도 언제든지 벌 수 있는 곳이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 거면 공부하고 해라. 라는 취지죠. 저희 회원을 하라는 뭐 그런 취지보다는 네, 저는 회원을 사실 하시든 안 하시든 이런 허브 이야기에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최대한 그 정도는 노력하자. 네. 내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서 결과물이 안 나왔다? 그럼 내 노력이 부족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워렌 버핏은 사이클 매매를 안 하죠? 그분은 그냥 하나 사가지고 존버 매매 하시죠? 그냥 존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매 스타일이 다 달라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장에서는 이런 존버 매매가 가치 투자가 쉽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쉽지 않은데 올해 이정도 요즘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미사를 잘 안 쏴갖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 시장에서는 안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돼요, 그게.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지만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또한 상당히 가파르게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시기가 맞으니까요.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이 선두 국가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네네. 즉흥의 느낌을 들려서 오케이. 지금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제가 먼저 할까요, 선생님? 네, 먼저 하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은 지금은 한국은행이다. 네, 돈을 찍어내는 공장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능력껏 찍어내는 시장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